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진짜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로 계시는 예, 조성일 교수님을 모셨는데 서울시설공단의 전 이사장도 하고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연구도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엔지니어세요 이분이. 예, 기술고시 합격하신 분. 뭐 다른 분 없는 겁니다 그냥.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서울 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의 조성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성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럼 뭐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압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너무 뭐 비극적인 사건이긴 한데 외국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사고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압사가 예. 2005년도에 경북 상주에서 네. 콘서트 할 때 그때도 사고가 있어서 11명 정도가 죽은 사고가 있었고 예. 네. 2006년도에는 롯데월드에서 예. 무료 관중 행사를 하는 바람에 그때도 또 좀 압사로 해서 좀 상당히 좀 인파 사고가 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지만 올해 이제 이게 상당히 올해 이번에 났지만 작년 금년에 부쩍 하여간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도 압사 사고가 좀 있었는데 왜요? 작년 금년에 왜요? 우리 이번에도 그랬지만 예. 코비드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모든 행사 축제가 다 이렇게 억제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종교 행사가 그런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시어가 네. 좀 예.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메론산에서 작년에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21년 4월 30일입니다. 이 종교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이게 억제가 돼 있어서 행사를 못 했다가 이게 이스라엘이 작년도에 예. 그 우리 백신 그 접종률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예.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죠. 완화가 되면서 이 종교 행사에 저기 이제 사진에 우리 그림의 왼쪽에 있는 사진이 메론산이라는 데인데 저기가 그 옛날 랍비의 묘가 있고 저희가 종교 순례지로 있는데 예. 저기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인 거예요. 그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예. 이제 오른쪽에 사진 두 개에서 보듯이 저게 많은 인파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 좁은 길로 내려오다가 앞서서 골목에서 저희 이번 이태원 사고랑 저 사고가 상당히 유사한데 좁은 골목길 내리막길이었나 보네요. 일단은 비슷한 점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중지돼 있었던 게 다시 열리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게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골목길이 좁고 경사지고 내리막길이고 또 바닥에 이번에 저희가 뭐 술이 뿌려져 있었다 이런 소리가 좀 있었는데 예. 그 많은 인파가 이렇게 움직이다 미끄러지면 이제 넘어지는 사고가 생기는 건데 네. 여기도 물하고 음료수가 이제 뿌려져 있어서 상당히 미끄러운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여기서 45명 정도가 죽었어요. 아이고야. 작년에.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아니더라도 작년에 이제 또 11월 달에는 미국 휴스턴에서 그 트래비스 스콧 예. 공연할 때 또 한 10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축제나 이 공연 같은 게 중단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사고가 있었고 또 작년 이건 작년 얘기고 금년도에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축구장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고요. 저희 사고 난 다음 날 또에도 사고가 있었고 콩고에서 공연하면서 사고가 있었고 인도에서는 출렁다리가 무너졌는데 그것도 인파가 150명 정도에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바람에 이 출렁다리가 무너지면서 147명 정도가 죽는 사고가 있어서 특히 유난히 작년서부터 금년 사이에 이 압사 사고가 좀 있다. 물론 뭐 과거에도 보면은 이 종교 행사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 예. 거기서 매년 종교 행사가 열리는데 예. 2015년도 같은 데는 뭐 공식적으로는 한 700여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비공식적으로 2,000명도 넘는 사람이 죽었고 그게 99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사우디 같은 데 이제 메카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죠. 예. 네. 사람이 많이 몰려서 압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 저희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고 같은 거를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이거를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좀 놓친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이스라엘 메론산 사고는 사고 난 다음에 저희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그때 대통령께서도 조전을 보냈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고가 있었다는 걸 다 인식을 했었는데 네. 그때 배경이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행사가 재개됐다. 배경이. 그다음에 또 언론 나온 거 보면 경찰이 한 5천 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었다. 예. 근데도 사고가 났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3년 만에 지금 재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행사가. 그죠? 예. 근데 이제 좀 경찰 숫자도 좀 적었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이 인파가 어느 정도 몰리면 위험하다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 사실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이게 1평방미터에 6명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도 써놨지만 개인 뜻대로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는 움직이지가 그냥 않고 밀려가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죠. 이렇게? 그냥 유체처럼 물처럼 그냥 쓸려서 우리 왜 지하철 막 출퇴근길에 사람 네. 많을 때 타면 막 이렇게 내가 몸을 아무것도 안 잡아도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 안에 낑겨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도로에서 났잖아요. 예. 이제 도로의 그 좁은 골목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게 저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크라우드 크러쉬 그러니까 군중 합착이라는 게 생기는 게 그냥 눌려서 죽는 넘어지지 않더라도 예. 눌려서 죽는 상태라는 것은 이번에 이태원에서처럼 가다가 병목이 생겨요. 사람이 가다가 병목이 생기면은 네. 이게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맞은편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힘이 이렇게 크러쉬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마주치잖아요. 예. 마주치는 상태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힘을 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이동해 나가면 그래도 힘을 덜 받는데 예. 내가 병목이 생긴 데다가 앞에서 오니까. 앞에서 또 오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크게 눌리는 이번에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에 제일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실 지하철 말씀하셨잖아요. 지하철 저 지금 보시는 것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이제 임계 군중 밀도가 6명이라고 예. 보는 거예요. 예. 평균 6명이면은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넘으면은 이제 확실하게 힘을 더 받게 되는 거지.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 요번에 보도 나온 걸 갖고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혼잡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김포골드선 저 김포에서 서울 들어오는 거 네. 그게 지금 제일 혼잡하다 그러는 건데 8명이네요. 300%인데 평방미터당 8명이에요. 저것도 평균값이에요. 야. 예. 평균값이면 극치 그러니까 피크치는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치만 나오고 지금 저 최대치가 안 나와서 저도 지금 저게 와. 자료가 없는데 예. 사실은 저 최대치 관리를 해줘야지. 사람은 최대치에서 죽는 그렇죠. 앞사는 최대치에서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평균치만으로도 김포골드가 8.0으로 인계값을 넘었고 예. 그다음에 1호선도 마찬가지고 구로역에 9호선도 6.2 이 요즘에 넘어선 상태죠. 그런데 사실은 노량진에 있는 4.9도 저게 평균값이니까 마음을 못 넣는 게 그러네요. 우리가 저 오른쪽에 그래프를 갖다 보시다시피 어. 오른쪽의 극값은 네. 저거는 훨씬 더 큰 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건 눌려가지고 우리가 뭐 30분 눌려야 이렇게 혼절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숨을 참을 수 있는 게 뭐 1분 정도밖에 안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1분 동안 어떤 압박을 갖다 받거나 이러면 지금도 현재도 충분히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하고.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왜 지하철 탈 때 막 예. 좁아도 자기가 타야 되니까 막 일단 이렇게 밀잖아요. 밀고 들어가면서 타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죠. 밀면서 그렇죠. 들어가지 막 하면서 그렇죠. 그 매우 위험한 거네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어떻게 보면 지하철은 예. 안에가 60 평방미터 정도 돼요 한 칸이.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옛날에 푸시맨이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푸시맨이 예. 없어졌거든. 네.
없어졌으니까 이제 푸시맨이 없으니까 더 밀어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예. 이제 8.0 저선에서 이제 더 막 과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 지금 이제 그 과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도 발표한 걸 갖다 보면 예. 일단 9호선 같은 데는 지하철 양을 늘리겠다. 그래서 돈을 800억 이상을 갖다 들여서 2024년까지 8편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하철이 뭐 열량이면은 예. 열량 한 편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8편성을 늘리겠다. 9호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지하철을 늘리면 아무래도 그 지하철 안에 밀도가 좀 줄어드니까. 예. 더 자주 다니겠다는 네, 거죠. 또 그다음에 동선도 좀 개선하겠다. 또 예. 자주 다니겠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지하철 그 전동차 들여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시설물 개선하는 데서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저는 이제 재난 사고를 쭉 제가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우려스러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예.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이게 올라가는 지하철인데 올라가다가 역주행을 올라가는 하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아, 에스컬레이터가 방향을 바꿔서 네, 올라가다 말고 뒤로 깎고 내려오는. 역주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지하철이 에스컬레이터 바닥이. 예. 에스컬레이터가 저런 사고가 홍콩의 쇼핑몰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있었고 예. 그 저럴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저런 이제 저건 일종의 돌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 승강장에 저희 지금 환승역 같은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도 밀도가 상당히 높거든. 그럼 이제 그렇죠. 거기는 안전관리원들을 이제 배치해서 안전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예.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만약에 저런 상황이 생기면 저건 저 자체로도 사고지만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돌발 상황에서 우리 군중 밀도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군중들이 서서히 움직여야 되는데 예. 갑자기 빨리 이 패닉에 빠져서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면 그 예. 자체가 또 위험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승객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그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 과밀한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예. 이 밑에 과밀 상태가 빨리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보 교환이 잘 안 돼서 열차가 와서 계속 쏟아내거나 이러면 승객들을 쏟아내거나 이러면 그 자체로도 밀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하철이 좀 위험하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예. 좀 제안을 하는 거는 예. 사실 지금 이제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좀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예. 이제 저도 뭐 조만간 거기에 들어갑니다만은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 저분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통계를 보지는 예. 않았지만 예. 우선은 저분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같이 이동해야 되는 때도 있겠죠. 근데 좀 무료에서 유료로 좀 전환을 해서 그때만 가능하면 혼잡도를 조금 나눌 좀 수 있도록. 혼잡도를 좀 줄여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게 이게 목숨 내걸고서 출퇴근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예. 좀 어르신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이때 꼭 움직이시면 좀 죄송스러운데 유료로 좀 전환을 돈을 좀 내는 것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밀도를 시간을 분산시킬 수 줄입시다. 있도록. 그래, 젊은 사람들 일하러 다니는 일터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근데 또 하나는 사실은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이게 많이 사실은 익숙해졌잖아요. 예. 그 재택근무를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게 좀 많이 없어지고 다시 다 출퇴근으로 대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비대면 근무를 좀 많이 늘려서 음. 출근 수요를 좀 줄인다든지 뭐 시간대를 좀 분산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통행 수요를 좀 줄이는 게 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난 수치만으로 봐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돌발 상황, 우발 상황이 나타나면은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럼 교수님, 그런데 예를 들면 저런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역주행하는 거는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그렇죠. 일이 언제 있을 줄 압니까? 그 이제
점검을 예. 꼼꼼히 해야 되는 건데 예. 사실은 지하철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거의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하는 시간이 지하철이 끊긴 야간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검도 사실은 사실 상당히 어렵죠. 점검이 야간에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예. 저런 사고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사실 좀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뭐 더 잘해야 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밀도를 좀 줄여서 네. 예,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많이 모아야 된다. 예. 제가 일단 예. 두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일단은 제시를 했지만 이게 예.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다양한 좀 의견을 모아서 좀 통행 밀도를 줄이는 쪽의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밀도를 전체적으로 줄여놔야 일단 그렇죠. 기본적인 사고 예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밀도가 특히 높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환승역, 예를 예. 들어서 신도림, 구로, 우리 여기 교대 이런데 사당 이런데 지금 환승역 같은 데는 사실 그 승강장 자체가 밀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고가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문제다. 이 돌발 상황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해서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안내 요원들이 안내를 하는 대로 질서 있게 많이 따라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상 상황에서 사고가 다시 재발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저런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 우발 상황. 예. 또 하나 사실은 너무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과거 사고 사례를 갖다 보면 예. 1943년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영국 지하철에서 압사 사고가 나서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거는 공습경보 때문에 그랬어요. 예? 공습경보요? 그때 전쟁 중이었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런던을 독일에서 폭격을 한다. 이렇게 예. 해서 이제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울렸어요. 예. 사이렌이 울렸고 옆에서 대공포를 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예. 지하철역으로 급히 도망갔는데 어. 거기서 아이 안고 있었던 아주머니가 넘어지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173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저희 최근에 울릉도에서 한번 좀 공습경보가 울렸었잖아요. 그죠? 예. 예. 저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거 사고 사례들을 보고서 예. 이거 우리한테 일어나면 우리는 대비가 돼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서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예.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알리고 어떻게 빨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닉 상태에서 빨리 움직이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천천히 갈 수 있게 하느냐. 영어로는 faster is slower라고 빨리 가려고 할수록 더 늦어지고서 사고가 높아진다 이런 예. 건데 예.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걸 잘 운영을 할 거냐 하는 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과밀화를 줄이고 좀 천천히 움직이게 안내하고 항상 예를 들면 안전 요원이 좀 충분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뭐 좀 뭔가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되는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한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이번에는 이제 예. 이번에는 그 정부에서 얘기할 때 이 행사 축제 주최자가 없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안전을 못 챙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재난안전법, 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줄여서 재난안전법이라고 그러는데 예. 재난안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제 이 주체가 있는 행사, 이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챙기도록 돼 있어요. 주체가 없더라도 주체가 있는 경우에 있는 거기에 이제 경우는. 명시가 돼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주체가 없어서 못 챙겼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정부에서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일종의 뭐 사각지대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 포괄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챙겨야 되는 시민의 안전을 우리 이제 그 법에 따라도 그렇고 우리 법 체계가 정부는 어쨌든 국가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든지 다 해야 되거든요. 안전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이제 규정상에 약간 블랭크가 있었는데 예. 지금 주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인파 관리에 대한 행사 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2005년대
방재청에서 나온 매뉴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아주 예. 잘 돼 있는데 그게 예. 이번에 적용이 안 됐을 뿐이죠. 적용이 안 됐을 뿐인데 우리가 일본에서 있었던 그 일본의 효고현에서 2001년도가 있었던 사고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일본에서 만든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예. 저도 2005년도에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놨고 그거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인파 관리를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사고가 없었죠. 요번에 좀 이상하게 특이하게 좀 나온 주체가 거죠. 있는 거라면 어떤 정해진 공간 안에는 그 주최 측이 초청 내지는 요청한 분들만 들어와 있는 상황. 예를 그래서 들어서 고척돔이나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 예. 그러면 주체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최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는 거지. 인파 수립하도록 관리는 돼 어떻게 있는 하고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거 갖고서 지자체랑 경찰이랑 소방이랑 의료랑 전부 다 업무 협의를 해서 그 대응 시스템을 딱 만드는데 예. 이제 이번에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주체가 아무도 없었고 그냥 자발적인 행사였어.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뭐 그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다른데요. 일단은 그건 뭐 좀 조사가 되면서 밝혀질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는 주체가 없어서 그랬다. 이게 좀 사각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서 그걸 보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그게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입장권을 사야만 혹은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라면 인원 통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태원에 무슨 축제를 그날 한다 누가 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는 저희 쪽에 사전 등록한 분들만 이태원으로 오십시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나가다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 주체가 있다 한들 그걸 어떻게 인원을 막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 아니 2000년도 12월 31일 날 예. 보신각에서 그 보신각종 타종 행사를 할 때 연말이죠. 해가 바뀔 때 그때 예. 우리 보신각 타종하잖아요. 예. 그때도 이미 한번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도 보신각종 타종 행사도 주체가 있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치는 주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모이는 거에 대한 주체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때도 사고가 있어서 5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때 목숨을 잃었어요. 이미 한번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거나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게 예.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책임 문제가 지금 있어서 아마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질 건데 저 생각에는 주체가 있든 없든 그 공연장 안에 공연장 안과 공연장 주변에 대한 인파 관리는 주최 측에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 어차피 그 사람네들이 이동하는 공도상에서는 예. 주체가 있는 경우에도 공도상에서는 경찰이나 이 지자체가 인파 관리, 안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가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행해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마땅히 저 생각에는 지자체나 경찰이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제 법적인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논의가 좀 이제 해야 조사가 좀 진행이 된 그렇습니다. 다음에. 근데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누가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그 이태원의 경우에도 할로윈 행사가 있을 것으로 하는데 네. 얼마나 많이 올지는 사실은 예상의 문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입구는 들어가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하철 입구에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거를 카운팅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지하철 안쪽으로 몇 명이 오고 있고 몇 명이 나오고 있다가 다 카운팅이 되잖아요. 과밀도를 측정하고 과밀도를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여의도도 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하철역 입구에서 저 뒤까지 한 100m 가량 줄을 서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추산이 되니까 예. 출입 통제를 아예 해야죠. 또 그 지역으로 예를 들면 버스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몇 명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는 카운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프한 카운팅이라도 이렇게 해야 여기에 사람이 몰리는구나라고 알고 있지. 그거를 사전에 누가 추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모든 걸 다 막을 수 지금 있을까 이제 싶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올 텐데 예. 뭐 전화기 그 있겠죠. 네, 그거 좋은 네. 전화기 예, 뭐 이런 게 예. 논의가 좀 되고 있죠. 아니면은 통신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CCTV라든지 이런 예. 카메라의 인파를 분석하는 특정해서. 그런 뭐 AI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예. 여러 번의 그 실험을 거쳐야 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뭐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하여간 그런 조치들이 다 나오기 전에는 지금 현재 상태 아까 우리가 자료를 봤지만 예. 좀 위험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예. 이게 보통 재난의 4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기 올려놨습니다마는 재난안전법에 재난을 예측하게 돼 있죠. 저거는 재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재난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재난의 아. 관리 책임 기관은 지금 재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재난이 발생할 건지를 예측해라라는 소리거든요. 필요하면 평소에 뭘 설비를 갖다 놓든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가 있죠. 재난을 예. 예측하는 게. 우리 뭐 지금 당장 태풍 올라오는 거를 감시하는 것도 예측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예방 활동은 아니잖아요. 예. 기상 정보를 활용을 해서 또 눈이 내리거나 이런 것도 예. 그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우리 자연 재난에 대한 예측 기술은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생한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사람이 많이 생긴다 이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인은 사실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 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몰릴 줄 알고 아느냐. 어떻게 하며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혹시 뭐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뭐 꼭 에스컬레이터 역종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약간 경사진 골목길에서 넘어질 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 개인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그 얘기도 맞거든요. 예. 개인이 그걸 어떻게 다 예측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 어느 시스템에선가는 계속 그걸 예측하는 그 행위를 예측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법이 이제 저기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재난을 예측하는 건 사실 재난이 일어난다고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예. 재난이 일어날 개연성을 찾아서 그 위험을 계속 관리해 주는 거죠. 사전에. 예.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그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도 아까도 제가 메론산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일어나면 우리는 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챙기는 거죠. 그거를 와디프 시나리오라 그래요. 와디프 시나리오. 우리한테도 그런 이런 일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비가 돼 있나요? 우리는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준비가 돼 있나요?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 준비는 돼 있나요? 이걸 챙기는 게 와디프 시나리오라 그래서 재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외국 사례를 챙기는 거예요. 외국 사례. 예. 그러니까 메론산에서 있었던 게 우리한테 반복됐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니까 바로 자기네 매뉴얼에다 반영을 시키는 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것을 일본 사람들만 하고 우리는 안 하느냐 하면은 이건 뭐 저랑도 관련이 된 일인데 예.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서울시설공단 가서 자문했던 그 보고서에서 그냥 딴 건데요. 예. 지금 PSC 교량이라고 약간은 좀 어려운 교량 중에서 약간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량의 3분의 1이 저 형태의 교량이다라고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냥 콘크리트 교량인데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으로 관리하는 교량이 3만 개인데 한 1만 개 정도가 저런 형태다. 이런 거로 보시면 아는데 지금 가운데 쭉 보시면은 영국, 벨기에, 스위스, 일본, 이탈리, 타이완, 미국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런 방식의 교량이 저 똑같은 사례들이 계속 세계적으로 지금 옆에 사진 보시다시피 무너진 사진들이 있잖아요. 저기다.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면 저 나라들이 우리보다 저 다리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네. 유럽은
한 40년, 뭐 미국은 한 20년, 일본은 예. 한 10년 정도 먼저 저다리들을 만들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네요. 저 다리들은 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제가 가로를 쳐놨잖아요. 탐지되지 않는 위험이라고 해놨는데 예. 이제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예. 이게 보통은 사람 우리 얼굴 우리 사람 건강 관리로 보면은 예. 이렇게 얼굴 보고서 의사가 처음에 얼굴 보고서 건강한지 안 한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관 조사라고 그래요. 예. 건물이든지 저런 교량의 외관을 보고 대체로 이게 건강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기본적이고 예. 얼굴이 조금 안 좋아.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 다음에 뭐래요? 뭐 엑스레이를 찍든지 예. 초음파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그걸 비파계 검사라고 그래요. 이제 예. 비파계 검사. 사람 몸을 해를 이렇게 뭐 칼질을 안 하고 예. 그냥 장비를 써서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는 거. 음. 이걸 구조물에서는 비파계 검사라고 그러는데 외관 조사로도 안 보이고 비파계 검사로도 안 보여요. 예. 이 교량은. 아. 이 교량은 암에서 이 교량 안에서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눈으로도 안 보이고 장비를 써서도 안 보여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저 유럽에서 저렇게 무너지고 미국에서 무너지니까 예.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예. 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저 안에 PSC라는 선이 PT 텐던이라는 선이 있는데 예. 그거를 위치를 찾아서 내시경을 넣어서 봐야 돼요. 그럼 내시경을 넣어서 보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 이렇게 나와요. 이 안에 어떻게 이게 된 교량 겁니까? 안인데 예. 교량 안에 이렇게 강선이라는 게 들어가서 교량을 꽉 잡아매고 있는데 예. 이게 원래는 여기 지금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거 예. 여기에 시멘트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시멘트 그라우트라고 해서 시멘트가 꽉 차서 이렇게 공동이 보이드가 있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저기 뭐가 이게 공간이 생겨버렸네요.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저 안에 만약에 우리 그 제설제 뿌리죠.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예. 염화칼슘이랑 물이 들어가면 이게 녹이 슬어요. 이 줄이 녹이 이렇게 좀 녹이 좀 슬었잖아요. 예. 이게 녹이 슬다가 저게 끊어져. 아. 끊어지면은 이제 많이 끊어지면 교량이 교량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물과 염화칼슘은 저기 왜 들어갑니까 혹시? 그 위에서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기면 아, 균열이 생기고. 그 눈 오는 날 생기면 뿌렸던 그게 밑으로 새어 이제 들어가서 살살 새어 들어가서 저게 축적이 돼 있으면서 저걸 이제 부식시키죠. 근데 저거는 상당히 탐지되지 않는 위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예. 저희 서울에서는 아직 무너진 일은 없는데 예. 두 번의 이 텐던이 정릉천 고가라고 우리 내부순환도로인데요. 정릉천 쪽인데 예. 2016년도에 저게 한 번 끊어져서 발견이 된 적이 있어서 아이고요. 교량을 한 달 동안 폐쇄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재작년에 청담일교 이 올림픽대로에 있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저게 텐던이 썩은 게 발견이 돼서 예. 저희가 교량을 잠시 통제를 하고서 그러니까 무거운 차량은 안 다니게 통제를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사전에 이 해외 사례를 싹 조사를 하고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문헌 조사를 다 하고 예. 또 실제 외국의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쓰는 조사 기법을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조사한 거예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사를 하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제일 먼저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게 전국에 있어요. 저런 교량이 전국적으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딱 자기네들만 알고 있으면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데 저 광주나 그렇죠. 똑같이 똑같은 났다면서요. 문제를 생길 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전체한테 오픈해서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저거를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 예. 저런 문제가 외국에서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조사를 한 결과는 어떻다. 예. 앞으로 이건 어떻게 보수를 한다. 예. 이런 것들을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다 전국에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방이나 이런 데서 시행착오를 줄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재난을 예측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사례를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든 게 서울이 이렇게 팽창을 해서 한 게 60년대 70년대잖아요. 예. 미국은 어땠어요? 30년대 팽창을 했거든. 예. 일본은 60년대 초 우리보다 좀 빠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도시를 크게 이렇게 도시가 이제 커지면서 시설물들을 먼저 만들고 또 이게 사람들도 먼저 많이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쪽에서 먼저 재난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병 앓는 것을 어떤 병을 앓는지를 우리는 약간 젊었을 때 챙겨 보다가 그 나이가 되면은 내가 저런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럼 어때 미리 저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저 병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고쳐야지.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아직은 서울이 일본 도쿄나 예를 들어 뉴욕보다는 많이 젊어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들이 특히 시설물들은 그쪽에서 먼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우리가 94년도에 붕괴가 됐는데 네. 아주 유사한 교량이 미국에서는 67년도, 83년도에 무너졌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챙겨서 봤다면 우리 건 어떠지 아까 뭐라 해서 와디프 시나리오로 본다면 예. 대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저것도 지금 저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다 공개를 하고 있지만 예. 저거를 계속 저 사고를 100% 만 개나 되는 교량의 사고를 다 방지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해요. 그러네요. 그죠? 예.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거죠. 확률을. 예. 사고 날 확률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나라에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재난 예측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예. 지금 시스템이 좀 불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긴 하는데 예. 좀 저런 정도로 치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어. 이제 이번에 재난을 보면서 예.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닌데 예. 가서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물어보면 저런 게 이제 우리가 행안부 밑에는 행정안전부가 지금 이제 재난에 대해서 총괄을 하니까 예. 또 저건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고 예. 근데 어쨌든 행안부가 총괄 부서니까 거기 밑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은 이런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바빠요. 사실 무진장 정신없이 바쁩니다. 사고 수습돼야지 언론 대응도 해야 되지. 예. 그다음에 의회도 가서 보고해야 되지. 뭐 수사도 받아야 예.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연구원들이 밑에 있거든요. 국립재난연구원, 서울시 같으면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예.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원들이 저런 사례들을 매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을 매일 분석을 하고 예. 그걸 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또 연간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사고가 어떤 게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갖다 미치는지 우리한테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예.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좀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걸 계속 행정부 쪽에다가 계속 이렇게 자료도 제공하고 예.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건 지침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번에 메론 사안을 보면서 그런 기능이 예측 기능이 많이 좀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지금 정부에다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예. 이 예측 기능을 조금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네요. 그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 부서. 국내외. 국내외. 정확하게는 국내외죠. 국내외 과거 사고 사례에서부터 현재까지를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도 잠깐 했습니다만 2년만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우리 공단에서 하는 일들이랑 예. 관련된 유사기관, 예. 그러니까 국내, 해외 유사기관에 과거 사고 사례를 10년치를 모두 조사해라 이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돼 있는지를 살펴라. 미비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 사고가 남의 이렇게 강 건너에 있는 불로 볼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그 사고 사례들로부터 반면 교사를 얻어서 해서 이게 우리한테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이거 일어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서
좀 우리한테 미비점이 있는지 또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좀 챙겨봐야 된다. 리서치하는 기관이 필요하겠네요.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그거는. 우리 건강관리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건강검진 이렇게 매년 받는 것처럼. 건강검진도 저희가 매번 받는 거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 나이가 되면 어떤 병이 걸리는지를 그렇죠. 우리가 대체로 정보를 알잖아요. 예. 제가 모르면 의사들이 알잖아요. 이런 예. 검사는 선생님 나이대가 되시면 이런 검사는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병의 사례 갖고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예. 통계 갖고서 그죠? 그러니까 당신 나이가 되면은 선생님 나이가 되면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병으로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예. 비슷하죠. 야, 근데 우리는 이 전담 조직이 없으면 심지어는 뭐라고 있는 거야? 사고 났다는 건 뉴스로 나오지만 네. 왜 났는지는 가서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지에서 조사해서 뭐 영어로 번역해서 리포트를 해주면 몰라도 예. 그쪽도 뭐 사고 수습하기 바쁘지 그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재발 방지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몇 나라에서 하나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지금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예. 사실은 조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저희가 저거를 각 기관끼리 예. 산학 관민이 전부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누군가 조사에서 조사를 자기만 했으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조사에서 숨기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누가 조사를 했으면 그걸 바로바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예. 지금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러면은 조사를 잘못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집단지성으로 보완이 되거든요. 예. 그 지금 저게 PSC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저거랑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저게 지금 아마 이 토목공학회 이런데 토목학회 같은 데랑 같이 해서 저게 요 교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 분야까지 좀 확산되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저런 거는 상당히 좀 뭐 모범 케이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저런 게 꼭 저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 아까 같은 그런 위험 사례들 외국에서 있는 사고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건 아니다. 아하. 예, 그거를 꼭 눈여겨봐야 되고 국내에서도 다른 기관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분만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예.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조성일 교수님 네. 이야기 이어 가겠습니다. 이야. 뭐 이거 참 사고 사례를 한두 개 좀 더 배워보면서 예. 그리고 나서 뭐 좀 어떻게 할지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이제 우리가 그 재난을 예측을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위험들이 어떤 게 생기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이제 위험이라는 게 항상 새로운 위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변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 우리 주변에 어떤 이런 위험들이 새로 나타났을까? 이제 과거 방식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위험들인 거죠. 예. 뭐 쉽게 봐서는 드론 같은 것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드론 같은 거 지금 도심에 예를 들어서 공중에 비행을 하잖아요. 예. 그 언제 추락해서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죠. 추락해서 민가를 때릴 수도 있고 아파트를 때릴 수도 그러네요. 있고 그렇잖아요. 예. 새로운 위험이죠.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거를 챙겨봐야 되는 건데 예.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새로운 위험 중에 하나는 지하도로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하도로가 서울의 지금 서부간선도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여의도까지 오는 경인에서 예. 그 신월 여의도 지하도로. 근데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한다 그러고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한다 그러죠. 저 왜 위험입니까? 도로가 이렇게 이제 연장이 늘어나면 예.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안전해지는 것도 있죠. 이제 예를 들어 집중 호우가 내린다,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럼 운전자들이 지하도로로 가면 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예. 안전해지죠. 또 눈이 내려도 미끄럽지 않으니까 음. 지하도로가 안전해지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어떤 과거 사고 사례들을 갖다 봤을 때 문제냐 하면 저기 지금 화면을 갖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99년도에 몽브랑 터널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예. 연장이 11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지하도로들이 다 저 정도 규모입니다. 지금 10km, 11km 막 예. 이렇게 되는데 10분 가까이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차로. 지하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저 안에서 화재가 나면 연기를 바로 이렇게 재현을
바로 뽑아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저기서 이탈리아에서 그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이 팬을 뽑아내는 쪽이 아니라 밀어넣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공기를 불어넣은 아, 거꾸로 돌려서. 거꾸로 돌렸죠. 저거 그래서 완전히 41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지하도로 터널에서는 예. 화재가 아주 화재 취약하다. 사고 나면 바로 불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다 도심에서는 우리가 정체돼 있을 때 거기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되거나 폭발을 했을 때 예. 저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소방 방제 시설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제 시설이 돼 있어도 휴먼 에러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적 에러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상당히 저희가 새로운 신종 위험으로 보고 이렇게 방제 시설을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예. 저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챙겨야 된다. 그리고 시설이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오히려 좀 더 계속 보강을 할 정도로 예. 저기서는 이런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예.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외국 사례만이 아니고 예. 뭐 저것도 외국 사례를 지금 참고를 한 거지만 예.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는지 과거 방식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혹시 허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여간 드론 이것도 드론도, 지금 건물을 지금 추락하면서 떨어진 건데 예. 이것도 뭐 전파 간섭, 자기장, 대형 구조물 이런 거로 해서 그 드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면은 저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고압선 같은 거를 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좀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예. 저런 신종 위험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그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예측을 좀 하고 해외 사례를 그냥 흘려가면 안 되고 예측하고 예. 이유가 뭔지 선진국에서 먼저 도시를 만드는 나라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야 우리도 이런 거 있을 수 있구나 하고 그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 잘 안 될 것 같은 게 그래 한국도로공사 직원 하나가 어디 프랑스에서 저 도로에서 사고 났다고 하니 제가 출장을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또 놀러 갈 생각하니? 그리고 이게 재난 안전이라는 감 본다고 알 수 있어? 게다가 예를 들면 열심히 준비했어요. 사고 안 나. 그렇지. 그럼 너 뭘 한 거야? 아니면 프로펠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는 나라들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저희가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 예. 정확한 횟수 제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교량이 한번 크게 무너져서 예. 미국 사회가 벌컥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I-35W 브리지라고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을 갖다 비교해 보면 일본은 조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현재 우리는 조사단이 안 갔죠.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사단을 보내서 예. 그 사고가 왜 났는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현장까지 가서 분석을 하는데 예. 지금 이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재난에 대해서 제일 좀 심한 편이죠. 지진도 심하지, 예. 풍수에도 심하죠. 도시도 과밀돼 있지. 여러 가지 재난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재난에서 있었던 발견된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이 재난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게 좀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공무원들이 현장에 갑니까? 같이 가는 거죠.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사고 났다 같이 그러면? 가서 예.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뭐 일단은 저희도 인터넷으로 모든 이제 그런 원인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조사를 하긴 하는데 예. 그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도 가야 된다. 큰 사고 같은 데는 가서 조사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갖다 드리면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인프라가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이 지금 미국은 1930년대에 주로 시설물들이 많이 놓여졌고요. 예. 일본은 60년대, 70년대 많이 놓여졌거든요. 요게 이제 다리들이요? 50년, 다리? 예, 교량인데 5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이게 노후화가 시작이 돼서 예. 요게 한 30년 정도 건설이 늦어서 노후화 문제도 한 30년 정도 늦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 50년 지나면 노화가 생기는 것처럼 교량도. 다리도 그런데 왜 다리를 저걸 비교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공공시설물 중에서 제일 잘 무너지는 게 교량이에요. 그래서 교량을 갖다 갖고서 주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이 노화 현상이 일본이 미국보다 30년 정도 늦게 생긴 상태인데 예.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되겠죠. 계속 예. 보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계속 보는데 예. 자기들도 보니까 2010년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교각이 이렇게 강제 교각이 다 썩어서 없을 정도로 어허. 노화가 됐고 그러던 상황에서 2012년도에 이 터널이 천정판이 무너졌는데요. 예. 이게 터널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자동차가 다니는 공간이고 요거는 이제 환기 때문에 공기를 불어넣는 공간이고 여기 구획이 돼 있어요. 예. 콘크리트 판이 한 130m가 떨어지면서 9명이 죽었는데 아이고. 요 사고를 계기로 일본은 5년간 교량, 터널, 도로 부속물들을 5년 동안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요거를 매년 이렇게 연보로 발표를 하는데 예. 이 일본에서 만들어낸 지금 정책 중에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 이제 뭐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를 넘어서 요즘 보면은 산관학민이 기술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인프라 유지관리 국민회의라는 거를 만들어요. 저건 어떤 조직입니까? 그래 이게 전국 조직인데 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만 960개 기업이고 행정기관이 1280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가 2700개 정도 회원이 지금 뭉쳐서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예. 아까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저희가 지금 이 기술을 갖다 공유하는 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하는 게 뭐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저거 하는 기가 몇 개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일본은 지금 이 2,600개, 2,700개가 되는 회원들이 이 민간 정부, 민간 뭐 학계 이런 회원들이 전부 다 저런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다 같이 모여놨다. 대응하겠다. 같이 이 인프라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예. 이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도 지금 옆에 나오잖아요.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도 나오는데 예. 문제는 예. 해외 시장으로의 전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재난이 났는데 예. 재난이 터널이 무너진 사고가 났는데 해외 시장까지 전개를 하겠다 저런 얘기가 이제 일본 국가 목표로 나오는데 정부 목표로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쪽 그러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으로 보면은 첨단 의료 시장을 기술을 개발하는 거 건강 진단 같은 거니까. 건강 진단 같은 예, 거니까 예. 첨단 의료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유지관리 시장에 전 세계 시설물 인프라 유지관리 시장에 30%를 2030년까지 점유하겠다. 아. 일본 기업이 그 기술로 다 세계 시장을 점유하겠다. 이런 거를 목표로 세우고 저 팀들이 2,700개나 되는 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격적으로 기술도 개발하고 와. 해외 나가는 것도 밀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안전 관리를 철저하자뿐 아니라 그 산업화까지 시킨다는 산업화 얘기군요. 시켜서 저렇게 돈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은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 미국이 돈이 없어서 지금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일본 사람들을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 결국엔 재원 문제가 있구나. 예산이 있어야 된다. 예.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내가 기술 개발해서 이 의료 시장을 가서 돈을 벌어서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예. 일본 뒷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훌륭한 지금 이상의 인프라 좋은 인프라에서 계속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국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30%에 제 학교에서도 종종 얘기하는 건데 점유당하는 30%에 저희가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 이런 거는 예.
일본한테 우리가 다 점유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한다. 우리는 아직 젊은데 우리도 똑같이 준비한다. 이런 체제에서 좀 시작을 한 건데 저런 거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저 방법은 사고가 터널이 하나 천정판이 무너서 9명이 죽었다고 예. 저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눈여겨봐야 된다. 저것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거고 저렇게 대비를 해야 저렇게 아주 미리 저부터 대비를 해야 미국처럼 안 된다. 미국은 지금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일본의 미래 세대가 계속 훌륭한 인프라 속에서 번영을 누리게끔 하겠다. 이런 건데 저희도 저거를 능가하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저런 재난 예방 시스템 소위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저기는 일본은 무슨 예산으로 저 협회가 돌아가요? 정부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업 회원도 제도가 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선은 단체도 정부가 있고.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정부가 그 해외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에서 계속 연구 그 자료도 계속 챙겨보고 예. 그쪽에서 나오는 정책도 찾아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 일본이 유럽을 따라잡을 때 옛날에 19세기 말에 따라잡을 때도 유럽을 보고 배우면서 오이코세 처음에는 걔네들 거로 그대로 흉내를 내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는 따라잡자 이런 거였었는데 네. 이제 미국의 상황을 인프라 상황, 도시 노후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때문에 이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이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돈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구나. 이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사고 났을 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도 알리고 저런 정책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집약시키는 그런 예. 정책을 했는데 저희도 저런 부분에서 지금 일본 저희는 이제 하나 더 유리한 건 뭐냐 하면 저희는 미국 사례도 보고 있고 유럽 사례도 보고 있고 일본 정책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기회로 잘 삼아서 저희가 더 잘 발전시키면 되는데 예.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미국이나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정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꾸준히 연구를 하고 예. 그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오히려 좀 더 나은 제도로 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예. 간혹가다 이렇게 이제 지금 허점이 드러나서 이렇게 재난으로 이어지는데 좀 치밀하게 좀 구석구석에서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우리가 된다는.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재난 관리가 현재. 이렇게 저도 뭐 전반적인 거 다 지금 보진 못하지만 예. 재난 관리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했던 건데 재원은 한정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그러죠. 돈과 사람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투입은 못 하거든요. 한정된 자원 갖고서 예. 어떤 수준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끌고 가야 돼요.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안 되는 거지. 고르게 가능하면 고른 거 이 예. 세이프티 인덱스라 그래서 안전 지수라 그러는데 사회 각 분야의 안전 정도가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편차가 심하면 그 사회의 안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일 취약한 데서 나타나거든요. 제일 취약한 게 그 사회의 안전도로 나타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안전한 치안 같은 데서 상당히 안전했었는데 안전하죠. 예.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나면서 세계적으로 좀 안전에 대해서 좀 점수 까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다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 비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에 비해서 이게 세계 평균치보다 높으면 더 좋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 자원에서 평균치를 유지를 하면서 예. 이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지는 데는 빨리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 앞서 있는 데는 계속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예.
저희가 좀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 평균치보다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게 이제 신종 위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비를 잘해서 빨리 이 끌어올리는 그런 예.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취약한지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주체가 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너무 황당해요. 제대로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없는 이유가 어. 예를 들면 어느 미국 다리에 어디서 사고가 났어요. 예. 그럼 그런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런 건물이 어디 있는지 다 봐야 되는데 예. 건물주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 그거를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그걸 조사해 와서 모든 건물을 다 고쳐주고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돈을 내면 몰라도 예. 그래서 그거 국가가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사고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역할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산하 간민이 같이 해서 정보 제공도 해줘야 되고 예.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는데 예. 이 관리 대상에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사각지대가. 네. 그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조사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사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의사 손길이 안 미치는 그런 데가 너무 많다 이런 예. 건데요. 우리 요즘에 이 낙산 해수욕장인가 여기랑 여수에서 땅 꺼짐 발생했어요. 싱크홀. 최근에 예. 싱크홀 예. 발생했죠. 그러니까 그 건축한다고 땅 판 대로 예. 막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런 사고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땅 꺼짐, 도로 치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마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지만 이거를 땅을 파면은 이 땅 파는 거를 흙막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하 흙이 무너지거나 지반이 무너지거나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 이 지지를 하는데 흙막이공이라는 걸 하는데 저거에 대한 심의를 이게 시공하는 사람이 공사업체가 잘 하는지를 이제 정부가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게 정부가 그 서류도 챙겨보고 어떻게 예. 준비 상황을 챙겨봐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거를 굴토심이라고 그래요. 땅을 파는 굴토 심의 제대로 심의를 하는지 한다. 심의를 한다 예.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나라 현재 규정은 10m 이상을 파야 돼요. 10m면 3 내지 4층을 파야 돼. 지하 3, 4층.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m를 파면 심의를 봐야 돼. 파는 경우에만 그거 이하로 파는 더 깊이 팔 때만 심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10m 미만으로 팔면은 심의를 안 받아. 마음대로 봐도 됩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일종의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단 그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50cm 이상만 파도 정부에서 관여를 한다. 우린 10m인데 우리 50cm다. 그러니까 일본이 더 엄격하죠. 그럼 저런 것들을 업체에서 봐서는 어때요? 정부가 관여하니까 규제라 그런다. 규제. 왜 나를 자꾸 관여를 하느냐 이런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내가 저 공사로 인해 가지고 내가 위험하지 않게 네가 정부가 서비스를 해줘. 너 당연한 거야 저거는. 이렇게 내 안전을 보장해줘.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아하. 저거는 정부가 길을 지나가는 예.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네. 저는 마땅히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길 가다가 건축공사장이 있으면은 무서워서 못 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지금 예. 빠지니까 그렇죠. 그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금년도에 일어난 사고 중에 건물 철거 공사 중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예. 그런 것들 다 심의를 좀 해서 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제가 이제 다리 쪽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다리를 점검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점검을 예. 하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예. 100m 이상짜리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교각과 교각 사이가 100m 이상 이게 상당히 큰 교량인데 일본이 2m 이상입니다. 다 점검을 한다고요? 다 점검하고 우리는 큰 애들만 점검하고. 네. 아.
그 점검 비용은 누가 냅니까? 정부가 되죠.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니까 점검 비용은 저희가 내는데 세금으로 내는 건데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급속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이 94년, 95년 연달아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예. 그때 자원이 없으니까 인력하고 돈이 없으니까 예. 큰 거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큰 거 위주로. 아. 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장 100m 이상 뭐 이런 것들 큰 교량만 점검해. 큰 터널만 점검해. 건물도 큰 거만 해. 그 조그만 건물들은 아예 점검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상도 아니고. 점검 자체 관리를 안 한다. 근데 일본은 2012년도에 사고 나서 2m 이상을 전부 다 하니까 일본은 법적으로 관리하는 교량이 70만 개인데 예. 우리는 3만 개인 거예요. 그러면 나라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 2, 30만 개 정도 될 텐데 예. 약 15만 개 내지 20만 개 교량은 관리를 안 받고 있는 안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만한 겁니까? 일본이 독특한 겁니까? 아니요. 미국만 해도 예. 20피트예요. 6m 이상. 어. 그러니까 6m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 다 하거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본이 2m라 해서 너무 작다 이럴 수 있지만 예. 우리가 방만하다는 거네요. 20m, 100m니까 기본적으로 예. 좀 저희가 너무 관리를 좀 소홀히 한다. 관리 사각지대가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났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한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저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들어가느냐, 되느냐 안 안 되느냐 들어가느냐. 이렇게 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100 지금 58명인가요? 예.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안 받거든요. 왜 그러냐? 중대재해처벌 만들 때 중대시민재해는 한 사람 이상이 죽어도 목숨을 잃어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되는데 네. 지자체장 뭐. 그 장소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이 돼야 돼요. 공중이용시설은 예.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이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데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100m 이상의 교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량, 터널, 대규모 터널, 교량에서 사고 났을 때는 시민이 죽으면 중대시민재해. 요번처럼 뒷골목에서 죽으면 목숨을 잃으면 아니고.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다. 몇 명이 죽어도. 5m 교량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공무원이 관리하는 건 그렇게 몇 개만 해당하게 해놓고 민간 기업에서는 그 어디서 그러니까 사고 나도 다 CEO가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산업재해는 공무원도 예. 산업재해는 근로자나 노동자는 한 사람만 어디서 죽어도 어디서 목숨 잃어도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예. 중대 시민재해는 좀 제가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그래서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문제 이게 예. 중대재해처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건데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죠. 시민재해 중에 원료, 제조품 이거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한때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김밥을 먹고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목숨을 잃으면 그 김밥 주인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도로상에서 일반 도로에서 100명이 넘는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법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져. 야. 법이 크게 졸속으로 만들어져. 또 하나 저희 같이 재난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왜 났느냐, 그렇죠.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예. 더 중요하거든요. 아, 예. 그게 다죠 그게. 그러니까 누가 처벌받느냐는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이라 그럴까 아니면 국민들 마음을 좀 달래는 쪽에 있지만 그 왜 났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고 조사를 할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고 조사를 많이 해요. 예. 검찰이나 경찰.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검찰 보고서가 나와 있죠. 우리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까지 건들긴 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수단 중에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게 항공기예요.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항공기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얼핏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확률적으로는 항공기 철도가 상당히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네.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게 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상설로 있어요. 나라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처벌 문제랑 다르게 원인 조사를 확실하게 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갖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 공유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통 재난을 그렇게 안 하고 예. 사고가 사고가 나면 그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고 처벌하고서 이 사고가 왜 났고 어떻게 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때 아니면 크게 진행이 안 되고 같이 공유하는 일이 또 네. 적고 이러다 네. 보니까 사고가 자꾸 반복된다. 지금 이 이태원 사고 갖고서 누구를 처벌하느냐 하는 게 논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있지만 예. 또 하나 다뤄야 될 거는 이태원뿐만이 아니고 예. 저희가 일어났던 재난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네. 또 그 원인과 유사한 것들까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공개를 예.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지침이랑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또 하나 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정부나 서울시나 뭐 구청이나 이번에 이 사고가 나면 연내 좀 빠르면 연내에도 대책을 발표를 할 텐데 예. 저희가 대책을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거를 언론이라든지 의회나 국회에서 그거를 뭐 1년 뒤에 다시 검증을 하느냐. 이제 이 시스템이 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만다 이거죠. 지나가면 만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야. 비교를 해보면 예. 문제야. 저번에 강릉역에서 KTX 탈선한 적이 있어요. 예. 2020년도인가 탈선이 돼서 그때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전국의 모든 시설을 다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정부가. 근데 그게 겨울이었어요. 12월 달이었는데 기간이 한 달 줬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시설물을 겨울에 한 달 동안에 점검하겠다는 건 점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일본 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도로만 교량 터널만 보는데 5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조사를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예. 매년 내가 조사한 결과 아하. 그래서 그걸 조사한 공개하고. 결과 이걸 다 공개한단 말이에요. 미비점 새롭게 할 거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좀 미흡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요 사고를 정리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어떤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했을 거라는 가정으로 그걸 찾기에 바빠요.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물론 뭐 잘못한 사람 실시 잘못을 따져야죠. 따지긴 따지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 원인이 뭔지 사실은 5천만 국민이 n분의 1로 잘못한 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네. 5천만 명 중에 한 명 찾아야 되는 거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 안 오면 왕의 부덕이라고 그랬대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예.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 현장에서 느끼신 것들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우 예민한 네.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또 오해 있을까봐 말씀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오해 안 하고 들을 테니까 앞으로 여기저기서도 또 중요한 얘기 해주십시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